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조선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이렇게 5개의 나라가 보이죠. 이 중에서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3개의 나라가 연합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만을 주도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마한에 속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요 중에서 제일 강했기 때문에 요 사만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만주에 있는 송화강 유역에서 건국이 됐고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한 모습이래요. 오부족 연맹체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모습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출도는 가운데에 왕이 있고요. 중앙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요. 요게 사출도라고 하고요. 이 사출도를 마가, 부가, 저가, 구가 이렇게 4개의 가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이 지역을 각자 통치했던 걸 말해요. 이 가들은 이 당시에는 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처럼 막 힘이 셌던 시기는 아니에요. 음, 좀 이제 고대 국가 삼국시대로 들어서면서 왕권이 점점 강해지는 거고 이때는 연맹체잖아요. 연맹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맹국가 시기에서는 왕권이 막 절대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부족들 있죠. 이 부족들이 왕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왕은 그냥 이 부족을 대표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가들이 회의를 해서 왕을 선출할 수도 있고요. 흉년이 들었을 때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형이 죽게 되면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형의 와이프를 동생이랑 다시 결혼하는 거. 이게 형사취수제고요. 그리고 부여에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풍습은 그 초기에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원전 한 1세기경부터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때부터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순장은 왕이 죽으면 왕만 묻는 게 아니고요. 왕 밑에서 그 왕을 보좌하던 사람들까지 같이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저 세상 가는 길에 혼자 가지 않고 옆에서 누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노비들을 재산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이니까 같이 묻는 거 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순장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제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소의 굽 있죠. 발굽. 요 모양을 보고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을 보는 것을 우제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제천 행사는 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몇 번 더. 제천 행사는 말 그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왜 하느냐? 뭐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런 날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왕이 주관을 했는데 이 왕이 백성들에게 농사
위해서 이런 제천 행사를 실시한다. 왕이 이 정도로 이제 하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거의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5부족이 5개의 부족이 연맹한 다섯 5부족 연맹체입니다. 고구려는 이 이후에 삼국시대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그때로 가면 이제 왕권이 강해지고 좀 고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회의에서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회의인데요. 귀족회의예요. 귀족들. 근데 이때는 이제 귀족이 없었고 부족들이 있었으니까 부족회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서옥제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건데 언제까지 머무느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때는 농경사회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기계화 돼가지고 기계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다 일일이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농경은 사람의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동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노동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처가에 머무면서 같이 어, 일을 하고 노동력을 좀 보상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구려도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형사취수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천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동맹이라고 부르는 제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동맹은 고구려의 동맹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갈등을 각 부족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통합하는 기능도 하기도 했고 이 제천 행사를 실시했던 장소가 수혈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안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경이라는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창고는 고구려의 약탈 경제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척박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급자족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 나라, 옆 지역 이런 데서 이렇게 약탈을 해서 식량을 공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탈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약탈해 온 이런 식량들을 부경이라는 창고에다가 모아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경이 고구려의 약탈 경제를 잘 보여주는 그런 풍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 밑에 있던 두 나라가 있는데요. 옥저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뭐 연맹제 왕국까지도 발전을 못했고요. 그냥 부족제 특성을 좀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머물렀고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신속이 되게 됩니다. 일단 옥저하고 동해는 공통적으로 읍군이랑 삼로라는 지배자가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고구려 하면서 배울 텐데 고구려하고 위나라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동해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고구려의 왕이 동천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옥저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옥저하고 동해가 그때 좀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약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고구려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을 약속을 미리 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일찍 결혼 약속을 하니까 한 10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먼저 남자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요. 뭐 밥도 먹이고 키워줘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할 때 다시
처가에 다시 돌아오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남자 집으로 가요. 좀 복잡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노동력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요. 보통은 이제 딸이 없는 집에서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여자 노동력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일, 뭐 여자일 남자일 나누기는 싫지만 옛날에는 나눴으니까요. 이때는 그래서 어, 그 딸이 없는 집에서 여자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민며느리제를 많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라는 거를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다 죽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사망을 다 하고 나서 그 유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묻는 거. 이거를 가족 공동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그 부족마다 자기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 뭐 이런 걸로 보상을 했던 거를, 이거는 책화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책화고, 조계호는 부족들이 자기 부족 안에서 결혼을 안 하고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걸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해도 마찬가지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던 삼한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삼한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마한, 진한, 변한 요 세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기했듯이 소국, 정말 작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연맹했던, 아까 뭐 다섯 부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교도 안 돼요. 엄청 많은 나라들이 연맹체로 묶여 있었던 사만이고요. 목지국이 주도를 해요. 근데 얘가 마한 지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마한 지역이 나중에 뭘로 되죠? 백제로 되죠. 어? 목지국이 아니고 백제가 됐다고? 왜 그럴까요? 이 백제국이 마한에 목지국도 있었고 백제국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백제국이 자리를 좀 잘 잡았던 거죠. 한강 유역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세력을 좀 크게 키울 수가 있어서 이 백제국이 목지국을 능가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백제국이 마한 지역을 다 통합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백제 그, 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만에는 신지읍차, 천군소도. 이게 뭐냐면 신지읍차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군은 제사장이에요.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만은 재정분리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고대 국가 정말 그 고구려 백제신라 이런 고대 말고 그 더 전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배자하고 이 제사장하고 일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만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소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천군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따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서는 이 정치적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천군이 여기서는 지도를 하고 천군의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스리는 신지읍차 지역에서 그 신지읍차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소도로 도망을 가면 이 신지읍차가 벌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기선 청군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 이 소도 지역을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유물에는 뭐가 있냐면 소떼가 있어요. 이 소도 지역을 표시하던 그 유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소도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쭉 이어져 내려온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만 지역이
남쪽 지방에 있었잖아요. 기후도 온화하고 땅도 더 비옥했어요. 그래서 벼농사가 활발했고요. 근데 막 지금처럼 막 그렇게 활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전에 비해서 활발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만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이 생산이 됐어요.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서 낭랑 지역과 낭랑이 뭐였죠? 아까 고조선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한에서 한 사군을 세우면서 낭랑군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낭랑이에요. 낭랑과 왜에게 이 철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는 제천 행사를 뭐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여기 사마는 5월과 10월 나눠서 했어요. 5월은 파종을 하는 시기고 10월은 수확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조선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